금발의 엘프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이자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로도 유명했던 올랜도 블룸. 그의 인생은 그 탄생 때부터 웬만한 막장 드라마 못지 않았습니다. 때는 그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글을 앉혀놓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실 너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며 진짜 친아버지는 바로 옆집 아저씨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고백이었던지라 올랜도는 어머니의 이 말을 농담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랜도는 눈앞이 하얘질 정도의 충격을 받으며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니 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충격을 제대로 곱씹을 새도 없이 어머니가 뒤이어 한 말이 그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넌 결코 불륜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옆집 아저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는 것이었죠. 아니 이건 또 대체 무슨 말인지 올랜도는 이번에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올랜도의 아버지인 해리 블룸은 아내이자 올랜도의 어머니인 소니아 블룸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나이도 많았던 데다가 뇌졸중을 앓은 이력이 있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던 해리 블룸은 아내인 소니아 블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이웃집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이 남자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자 하는 제안이었죠. 제3자가 보면 내 아내를 임신시켜달라는 부탁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블룸 부부는 결국 이웃집 남자를 찾아가 아이 둘을 임신시켜달라는 믿기 힘든 부탁을 하게 되죠.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한 부탁을 이웃집 남자는 덥석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올랜도와 그의 누나인 사만다,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이웃집 남자와의 잠자리를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해리 블룸은 그가 걱정했던 대로 정말로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만 해도 버거웠던 마당에 올랜도는 옆집 아저씨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하인드를 알게 된 것이고, 이는 막 사춘기 초입에 접어든 올랜도에게 큰 정체성의 혼란을 주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알았던 난독증 증상마저 점점 더 심해졌죠. 당시는 난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극 활동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이에 올랜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연극을 권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대본을 직접 읽을 순 없었지만 그는 참 자상한 연극 선생님을 만나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그를 위해 직접 한 줄 한 줄 대사를 녹음한 테이프까지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올랜도가 세계적인 배우가 된 시기는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보통 웬만한 대스타들조차 무명 시절이 긴 경우가 대다수지만 올랜도만큼은 그야말로 천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죠. 때는 그가 데뷔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무명 시절, 다른 배역을 위해 오디션을 보러 왔을 때였습니다. 이때 반지의 제왕 감독이었던 피터 잭슨이 그를 보더니만 레골라스가 나타났다고 외쳐댔죠. 자신이 딱 그려왔던 엘프 궁수 캐릭터 레골라스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무명 배우였던 올랜도는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주연급 캐릭터를 맡게 됩니다. 사실 원작 소설 기준으로만 본다면 레골라스는 그리 비중이 높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올랜도 블룸의 엘프스러운 이미지가 너무나도 찰떡이라고 생각한 감독이 그의 비중을 대폭 늘려주어 사실상 주연급 비중이 되었죠. 어떠한 자세에서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화려한 궁술과 아크로바틱한 액션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었고, 이윽고 활자비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 인해 먼 훗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활 쏘는 캐릭터인 호크아이를 레골라스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장면도 있었죠. 하늘 높이 힘차게 올라가는 히어로들처럼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짜잔! 수많은 VPN들 중 1등으로 선정된 노드VPN을 기간 한정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잠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글래디에이터, 디파티드 등의 인기 영화는 노드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받고 호주 넷플릭스 서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서버에선 한국 서버에 없는 각종 애니메이션들을 더 볼 수 있고, 영국 서버에서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VPN은 수많은 VPN 중에서도 최상급 속도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4%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4,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깜짝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핸드폰 유심 대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eSIM을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이런 역대급 혜택에도 고민이 되신다면 30일 내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랜도의 활약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로도 이어졌고 능청스러운 캐릭터 연기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던 조니 뎁, 시대극과 잘 어울리는 외모로 호평을 받은 키이라 나이틀리와 더불어 올랜도 블룸은 주인공 3인방의 일원으로서 영화계에서 오랜 세월 침체기에 빠져있던 해적물이라는 장르마저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올랜도의 인생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며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미란다 커. 호주 국적의 슈퍼모델로 소녀처럼 앳돼 보이는 얼굴과 풍만하면서도 관능적인 몸매를 갖춘 여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은 베이비스럽고 몸매는 글래머스럽다고 해서 두 단어를 합성한 베이글녀라는 신조어 열풍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미란다 커와 한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게 된 올랜도는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 커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며 연락처를 알려주는 걸 고사했죠. 그러자 올랜도는 다음날 에이전트를 통해 그녀의 번호를 수소문해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미란다 커는 호주의 가수인 제이 라이언과 3년 넘게 교제는 물론 심지어 동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올랜도의 적극적인 구애에 조금씩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올랜도와 환승 연애를 시작했죠. 미란다 커의 밀당 기술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어찌나 올랜도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는지 사귀기 시작하고도 6개월 넘게 키스를 못하게 했으며 스킨십조차도 단계적으로 조금씩만 허락하며 아주 그냥 애간장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3년간의 연애 끝에 속도 위반 임신을 하게 되며 임신 4개월째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곧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놀랍게도 미란다 커의 첫사랑이었던 남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미란다에게는 고교 시절 2년을 사귀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사귀던 중 남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비극적으로 헤어짐을 맞이했죠. 이때 미란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남자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바쳤는데, 이 편지 속에는 어느 날 아이를 낳게 되면 너의 이름을 따서 짓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란다의 첫사랑 스토리를 들은 올랜도는 막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죽은 미란다의 첫사랑을 따서 짓는 것에 동의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대중들이 올랜도가 이해심이 넓은 것 같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듬해 올랜도는 아내인 미란다를 둘러싼 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며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미란다가 참가한 한 유명 속옷 브랜드 패션쇼. 쇼가 끝나고 시작된 뒤풀이 파티에서 유부녀였던 미란다가 당시 18살이던 인기 가수 저스틴 비버와 지나칠 정도로 서로의 몸을 터치하며 친밀감을 보이더니만 그날 밤 야심한 시각 같은 호텔로 향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루머는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그 힘을 받게 되었는데, 미란다의 모델 친구는 미란다가 자신에게 직접 저스틴 비버와 호텔에서 만났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같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이 두 사람은 이날 이후 노골적인 야한 문자까지도 서로 자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보도를 접한 올랜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다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이 사건 이후 올랜도와 미란다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깨져버린 부부간의 신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들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직후 올랜도는 이혼의 도화선이 되었던 저스틴 비버를 향해 기발한 복수를 벌이고 마는데, 저스틴 비버를 상대로 그가 당했던 일을 똑같이 되갚아 준 것이죠. 저스틴 비버의 여자친구와 썸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스틴 비버에게는 오랜 세월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한 셀레나 고메즈인데, 사귄 기간이 워낙 오래된 데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예계에 진출했던 대표 커플이기도 해서 이 둘의 이름을 합쳐 젤레나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특히 서양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핫한 커플이었죠. 싱어송라이터였던 이둘은 서로를 주제로 노래 가사도 워낙 많이 썼었는데, 특히 셀레나의 첫 성경험이 저스틴 비버인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사귄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2014년, 셀레나가 저스틴의 핸드폰에서 그 유명한 카다시안 패밀리 중 한 명인 카일리 제너와 야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둘은 대판 싸움을 하게 됐고, 셀레나는 인스타에서 바로
바로 저스틴을 언팔하고 자신의 계정에 있던 그의 사진마저 모두 지우며 이번에야말로 저스틴과 완전히 헤어졌음을 드러냈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셀레나 고메즈가 올랜도 블룸과 함께 자주 다니는 모습이 유독 자주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둘이 코미디쇼를 보러 갔다가 뒷골목에서 함께 있던 것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는데 파파라치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자 이들은 당황한 듯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콘서트 뒤풀이 현장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의 목을 감싸고 포옹하는 등 매우 다정한 모습이 찍히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그러자 대중들은 이 둘이 진짜 썸을 타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스틴 비버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 둘이 함께 뭉쳐서 보란듯이 복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랜도와 저스틴 비버는 서로 애인과 루머가 있게 되는 참으로 오묘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원치 않게 직접 만나게 될 일이 생기면서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때는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맞이한 이 둘이 각자 일행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휴양지로 여행을 떠난 것도 모자라 같은 시각 같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원치 않게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다 결국 먼저 식사를 마친 저스틴이 나가는 길에 올랜도의 테이블을 지나가다 인사를 하며 이런 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여자 참 끝내주던데요. 바로 올랜도의 아내였던 미란다 커와의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올랜도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주먹까지 휘두를 듯이 험악한 표정으로 째려봤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눈치챈 주변인들이 달라붙어 이들을 말렸고 이 와중에 저스틴은 뭐 어쩔 건데 XX야 라는 식으로 욕설을 내뱉었죠. 올랜도는 저스틴을 향해 결국 팔까지 뻗게 되었으나 보디가드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결국 얼마간의 소란 끝에 저스틴은 식당을 떠났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저스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을 벌이게 되며 사건은 더더욱 큰 이슈몰이를 하게 됩니다. 저스틴이 팔로워 수만 2억 명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뜬금없이 비키니 차림의 미란다 커 사진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육감적인 몸매에 섹시한 이 사진 밑에다가는 의미심장하게 왕관 이모티콘 하나를 달아놓았죠. 누가 봐도 올랜도를 도발하려는 의도인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뒤이어 한 장의 사진을 더 업로드했는데 올랜도가 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사진들은 어마어마한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며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심지어 여러 방송에서까지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연예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였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주연 배우인 크리스 프렛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h, how embarrassing to get punched by Orlando Bloom. 그리고 127시간과 스파이더맨 3부작으로 유명한 제임스 프랭코라는 배우는 이렇게 답했죠. Come down on this whole Bieber, Orlando Bloom. I'm Team Bloom, I gotta say. 결국 저스틴은 SNS에 올렸던 미란다와 올랜도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이렇게 희대의 해프닝은 막을 내렸습니다. 미란다 커는 올랜도와 이혼한 이후 카지노 재벌 제임스 패커, 부동산 재벌 스티브 빙,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조 로우 등 조 단위의 재산을 갖춘 어마어마한 부자들과 교제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유명한 7살 연하인 에반 스피겔이라는 남자에게 정착했습니다. 이 남자와 현재까지 3명의 아이를 낳았죠. 올랜도 역시도 이혼 후 새 사랑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 케이티 페리가 그 주인공인데 적나라하고 솔직한 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한 팟캐스트에선 올랜도와의 생활에 대해 의외의 말을 해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설거지나 청소를 말끔히 해놓은 날에는 꼭 침대에서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해준다며 남편을 가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꿀팁을 전수하기도 했죠. 이 방송이 나간 직후 올랜도는 팟캐스트의 댓글란에 가서 여보 집 전체를 다 청소해놨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 보는 이들을 빵 터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